그누보드 관리자 모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누보드 버전이 5.3을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 기존의 그 안정화 버전을 지금 먼저 보면, 설치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관리자 모드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버전이 5.2.9.7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 이 버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다음 버전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누보드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버전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베타 버전은 이제 다음 버전에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이 버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초기 설치하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5.3 버전 이후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런 버전 형태가 될 겁니다. 관리자 모드 비교를 해 보시면 기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환경 설정,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SM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3 버전 같은 경우는, 예, 좀 위치도 변경이 되고 좀 그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왼쪽 아래로 이렇게 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환경 설정,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SMS 관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뭐 SM 관리, 이 아이콘은 무시하시고 하여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시간이 가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보는 디자인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지만, 이 그누보드 자체의 골격은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익숙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낯설하지 말고 찾아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누보드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가 주이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모드만 잘 살펴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 설정,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SMS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능적인 묶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묶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관리에 회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회원 관리를 주로 하는, 예, 다른 관리 기능들도 프로그램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환경 설정에서 기본 환경 설정, 관리 권한 설정,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는 기존 버전이 아닌, 예, 지금 앞으로 반영될 이 5.3 버전 기준으로, 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버전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요 메뉴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기본 환경 설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란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나중에 또 애써 외주를 주거나 또 뭐 별도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거나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 환경 설정과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홈페이지 기본 환경 설정 내에도 또 기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반적인 설정 사항들에 대한 거가 있고요. 게시판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거가 있고요. 여기 게시판 관리에 있는 거와 여기 게시판 기본은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해주고 또 각각 게시판에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과 관련된,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기본 메일 환경, 글 작성, 메일, 가입 메일, 투표 메일, SNS, 레이아웃 추가 설정, SMS, 예본 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하나의 기능의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룹핑은 그 집합체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4개로 나눠 준 것 안에 또 이렇게 또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분리된 것 중에 또 이렇게 보면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환경 설정 부분을 먼저 보면 홈페이지 제목,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보면 이 타이틀 있죠. 이 브라우저에서 보는 여기 좀 보면 환경 설정 그누보드 5, 관리자 메인 그누보드 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뒷부분에 나오는 거, 요 홈페이지 제목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제목을 결정을 해주고요. 물론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작성을 할 때 파일 내에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다 작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게 반영이 돼요. 근데 거기 코드가 여기에 작성된 것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스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관리자, 이 홈페이지의 최고 관리자를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설치하면 어드민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어드민이 아닌 다른 아이디를 갖고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러면 그 아이디를 최고 관리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메일 주소,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그 사용자한테 각종 메일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축하 메일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인증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인증 메일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보내주거나 그럴 때 그 발송자 주소, 관리자 메일 주소를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메일 발송 이름, 누구 이름으로 이 메일이 발송이 되느냐, 요건 뭐 유사한 거가 있는데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홈페이지 제목은 다르게 줄 수도 있고, 메일을 그건 회사 이름 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누보드 5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포인트를 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홈페이지에 포인트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게시판에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포인트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개별 그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포인트와 관련된 여기 보면 있죠. 로그인 했을 때, 회원이 로그인을 했을 때 100점, 기본에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포인트와 관련된 건 여기에 사용으로 체크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고 해지가 되어 있으면 밑에 포인트와 관련된 이후로 나오는 포인트와 관련된 건 다 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쪽지 보낼 때, 쪽지 기능이 있는데 쪽지 보낼 때 얼마를 차감을 할 거냐, 사용자의 포인트에서 여기서 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에 그 회원 가입한 닉네임이 있는데, 이름 또는 닉네임이 있는데 화면에 몇 자리까지 표시를 해줄 거냐,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15자리만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숫자들은 자릿수 같은 경우는 영어 기준이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1자리가 8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2자리 한다, 2자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를 4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 두 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홍길동 해서 3자리 표시한다 그러면 6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수정,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홈페이지 사용자가 닉네임을 자주 바꾸면서 불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60일 동안 바꿀 수 없다, 한번 닉네임을 수정을 하면, 아니면 뭐 100일 동안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정책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최근 게시물 삭제. 첫 화면에 최근 게시물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며칠 지나면 삭제를 할 거냐, 설정일을, 이런 거 나오죠. 쪽지 삭제, 며칠이 지난 쪽지는 삭제한다, 이런 걸 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누적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그 서버의 자원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접속자 로그 삭제, 그 다음에 인기 검색어 삭제, 그 다음에 현재 접속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현재 접속자를 언제까지 인정을 할 거냐. 예, 로그아웃을 해도 한동안 인정이 됩니다. 현재 접속자가.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 게시물 라인수. 예, 여기 목록 한 페이지당 라인수는 이 디폴트 값이고요.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은 다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라인수. 이 게시판에서 한 페이지, 게시판은 글이 여러 개가 글이 올라가면 여러 페이지로 나눠지겠죠. 근데 한 페이지에 기본 15라인을 여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각 게시판마다 이건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표시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그누보드가 예전에는 기본 디폴트에서 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테마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테마에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 베이직을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테마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걸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테마에 베이직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테마를 바꾼 다음에 왜 안되지? 검색에서는 왜 디자인이 깨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테마를 변경하거나 테마를 추가를 했을 경우에 변경된 테마, 적용하고자 하는 테마를 여기서 스킨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글쓰기나 뭐 이렇게 보면 요즘 웹 에디터 있죠. 웹 에디터가 있는데 여기 그누보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개발된 오픈소스죠.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별도의 웹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캡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차가 뭔지 알죠? 글 쓸 때나 회원가입할 때 보면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어떤 뭐 임의의 숫자라든가 영문자라든가 섞어 가지고 입력하게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할 때 캡차입니다. 이 캡차가 여기 마찬가지로 3개나 있네요. 이 3개의 캡차 중에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캡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음성 캡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스크린 리더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캡처 부분이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막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근데 음성도 마찬가지, 음성 캡처가 여기 지금 보면 2개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써보고 음성이 마음에 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이거는 여기 캡처와 관련해서 최근에 늘어난 것 같아요. 리캡차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안 보이는 형식의 캡처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구글 캡처를 사용할 때 사이드 키가 필요하니까 이 사이드 키를 발급을 받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구글 캡처를 사용할 때는 구글에서 발급되는 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판을 여러 개 운영을 하다 보면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원 게시판에 글을 남길 거냐 라는 거죠.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로그죠. 어느 게시판으로부터 옮겼다 라는 거, 게시물 아래에 누구로부터 복사 이동된 표시 이렇게 나왔죠. 어느 게시판으로부터 이 게시판으로 이동됐다, 아니면 복사됐다, 를 남길 거냐 글을, 예, 요거 체크를 하면 남겨지고요. 해지를 하면 그거 없이 그냥 이동이나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윗부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나와 있네요. 포인트 유효기간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계속 쌓이면 우리 통신사의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그만 사이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유효 기간을 줘서 자동 소멸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IP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P들은 확인을 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 분석 스크립트, 그 구글 분석 스크립트라든가 이 방문자 분석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반영이 된다.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일부러 열어서 그 소스 파일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PHP 코드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제휴한 사이트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이트의 스크립트를 받아서 그냥 여기 부분에 그 코드를 그대로 넣으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메타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포털 사이트의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잘 알려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추가로 메타 태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SNS 관련 태그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 또 추가되는 태그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와 관련된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검색 엔진 뭐 긁어가고 그런 거와 관련 것들인데 연동 키를 여기 링크가 되어 있네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예전에는 사이트 등록 하단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요즘은 웹마스터 도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웹마스터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보면 메뉴를 찾아보다 보면 신디케이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거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사이트에 있는 글을 다 네이버에서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는 제한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게시판 제외를 할 경우에 그 게시판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구분자는 이거로 되어 있죠. 이 키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엔터키 이후에 있을 겁니다. 예,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키보드 모양이 달라도. 그래서 요거를 구분자로 해서 여기다가 그 게시판 이름을 아이디를 넣어주면 그 게시판은 제외가 돼서 네이버에서 긁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기본 환경 설정에서의 그 중에서도 기본 환경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설정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판마다 여기 게시판 관리에서 별도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공통적인 설정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쓰기 간격 있죠. 예, 한번 글 쓰고 바로 글쓰기 할 거냐 아니면 뭐 10분 후에 글쓰기 그동안은 글쓰기를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 내용종 여기 보면 나오죠. 일반적으로 글 쓸 때 웹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쓰면 링크가 자동 링크 걸려요. URL 사용 글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럴 경우에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별도의 탭이나 아니면 창이 떠서 그 내용을 보여줄 거냐 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읽기, 글쓰기, 다운로드, 댓글 쓰기, 포인트 여기서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시판 추가를 할 때 요 기준으로 해서 기본 설정이 되고요. 그 게시판의 설정에서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게시판별로 요 부분은. 그 다음에 검색 단위, 예, 그 다음에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게시판에 보면은 첨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죠. 첨부 파일을 올릴 때 제한을 거는 겁니다. 요런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 확장자만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는 요거, 그 다음에 동영상은 요런 확장자만 첨부 파일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어 필터링, 게시판에 단어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스러운 소리라든가 이런 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아예 글을 못 쓰도록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에 많이 적으면 여러분 사용자가 글 쓰다가
제한사항이 많을 수가 있어요. 글을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잘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과 관련해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걸 체크를 안 하면 요즘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돼서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 닉네임 정도만, 패스워드 정도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뭐 홈페이지 입력이라든가 사용자 주소, 휴대폰 번호를 받는다든가 전화번호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쭉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 스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테마를 별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테마에 맞는 스킨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사용자가 할 때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스킨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누보드는 회원의 권한이 있는데 1서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름 방문자 아니면은 탈퇴 회원 일로 강제 탈퇴하면 1, 2된 버립니다. 그리고 2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9까지 나왔는데 최고 관리자가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뭐 내부 직원은 5로 준다거나 5 이상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게시판을 권한별로 보거나 읽거나 쓰거나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하거나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권한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 포인트를 운영을 할 경우에 회원 가입할 때 몇 포인트를 줄 거냐. 그 다음에 회원 탈퇴 후 삭제일, 기본적으로 바로 삭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일 후 자동 삭제한다. 그 레코드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삭제. 회원 아이콘. 회원 보면 앞에 보면은 아이콘 사용하는 게시판들,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미사용도 있지만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정해준 대로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 이상 우리 내부 직원만 회원 아이콘을 사용하게 하겠다 라든가 할 때는 이거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올릴 수 있는 용량, 그 다음에 회원 이미지 용량, 회원 아이콘, 회원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인 제도,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보면 무슨 다단계나 네트워크 관련 회사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보면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천인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추천인한테 포인트를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닉네임 금지 단어.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관리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선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도 마찬가지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입 약관이라든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죠. 거기에 보여질 약관과 개인 처리 방침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회원 스킨 설정 가져오기, 이 부분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설정. 본인 인증하는 경우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실명 인증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할 경우에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부가 서비스에 보면 제휴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그 가입된 아이들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그 사이트를 본인 인증을 하는 사이트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게시판의 경우 이 본인 확인을 할 경우에 성인 여부라든가 본인 확인이라든가 따져서 조회 쓰기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 기능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요. 메일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옵니다. 여기 한 3단계, 4단계 나오는데요. 기본 메일 환경 설정 이렇게 나왔죠. 메일을 사용할 거냐 사이트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밑에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체크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메일 인증을 해야만 최종 회원 가입이 되는 사이트들을 본 경우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경우에 이 메일 인증 사용이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회원가입 단계를 다 마쳐도 그 사용자가 본인한테 배달된 메일을 열어서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 메일 인증을 하지 않으면 최종 그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폰메일 사용 여부, 사이트 내 폰메일이 각종 여러가지 있는데 체크하지 않으면 비회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체크만 하면 회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게시판에 글을 사용을 해요, 사용자가. 그러면 그 게시판에 글을 썼다라는 거를 누가 받아볼 거냐, 메일로. 최고 관리자, 그룹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원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 여기서 체크를 하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메일을 발송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최고 관리자한테는 메일을 발송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고요. 그 회원 가입한 당사자한테 메일을 발송하겠다 하면 체크해 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투표 기능이 있는데 여기 그누보드 5에 투표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자가 그 기타 의견의 작성을 글을 썼을 경우에 최고 관리자가 메일을 받아볼 거냐 라고 했을 경우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셜 로그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한다든가 네이버 로그인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그 뭐 페이스북에도 동시 등록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소셜 로그인 설정해서 체크를 하고, 설정 관련 매뉴얼 보기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각 그 이 소셜 회사들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키라든가 API 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당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할당 받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관련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뭐 페이코도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을 각각 사용할 때 나는 네이버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을 사용합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체크하겠다 그러면 체크하면 됩니다.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합니다 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각 회사마다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 가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뭐 시크릿 키, 뭐 이런 것들을 할당을 거기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걸 보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줘야 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계돼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 구글, 카카오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추가 설정. 홈페이지 HTML 작성을 하다 보면 이 헤드 엘리먼트 안에 그 각종 메타 태그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들이 있어요. 이 메타 부분을 위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 CSS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코드를 삽입을 하면 홈페이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헤드 엘리먼트 요소 안에 그 코드가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만 사용이 된다. SMS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문자 서비스 역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회원을 가입을 했을 때 문자를 보내주거나 가입됐다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글 적었을 때 보내주거나, 아니면 1대1 상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대1 상담 기능이 있는데 1대1 상담에 글을 남겼을 때 보내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SMS를 사용을 할 경우에 여기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아이코드라는 거는 SM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코드라는 회사가 이 그누보드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아이코드와 연동된 프로그램이 그누보드 5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코드에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넣어주면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넣어주면 이제 뭐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한 다음에 그 요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MS 서비스는 이 단문자, 짧은 글 문자도 보낼 수가 있고요. LMS, 그 긴 문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여기에 건당 SMS는 16원, LMS는 48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누보드 5의 전반적인 그 개발 정책이, 프로그램 정책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여분 필드가 있습니다. 여분 필드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여분 필드를 이미 이렇게 10개씩, 여기 보면 제목과 값 쌍으로 10개씩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할당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추가 설계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여분 필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컬러 값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단에 있는 이 카피라이트 부분을 자동으로 뽑아준다거나, 아니면 SNS 주소를 자동으로 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 여분 필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테이블 설계를 안 하고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강좌 뒷부분에 가면 그 게시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최신 글 직접 레이아웃을 살펴본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본다거나 할 때 이 여분 필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 사이트 전체를 구성하는 컨피그 테이블에 대한 여분 필드이고, 이 각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그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여분 필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본 환경 설정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관리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권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이 사이트를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 중에 특정 회원한테 관리 권한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특정 게시판만 특정 회원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회원 관리 권한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권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이 조회 권한, 읽기 권한으로 나왔죠. 조회 권한, 그 다음에 쓰기 권한, 그 다음에 삭제 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별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리자를, 회원 중에 관리자로 등록을 시켜주고 그 회원한테 조회해서 어떤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조회를 해서 어떤 글을 썼는데 답장을 그분으로부터 계속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관리 권한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회원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지금 관리자 화면에 보면 각종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 중에서 회원 관리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다, 특정 회원한테. 그 다음에 그 회원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은 읽기만 주겠다든가, 아니면 회원 추가를 할 수 있다든가, 삭제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면 그 회원은 여기서 할당받은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